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는 건 회사 생활을 하느냐 사회복지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잘 못한다라는 거.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를 라이브 상담으로 포맷을 조금 바꾸고 시작을 하니까 상당히 새롭다, 재미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아니 지금 내담자가 진짜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담자가 그런 이야기를 바로 들으면 그냥 송구스로 대놓고 팍팍 지르는데 박사님 너무 잔인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 참가를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상담받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구세요? 저는 써니입니다. 써니 그렇죠. 그 내담자로 빙의하다가 크라우디 했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써니하게 지내시는 분. 진짜 상담하는 느낌 드셨어요? 조금 그런 느낌 들었고요. 네. 저도 이 상담 내용에 조금 빙의를 해서 사연 보내신 분의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네. 네, 그렇게 이해가 잘 됐어요? 네. 오, 네. 그러셨군요. 예, 사연 보내준 분 마음이 잘 이해가 된 거는 상담을 하면서 아픈 마음이 잘 이해된 것 같아가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졌네요. 네. 울지 마세요, 그렇다고. 네, 옆에서 웃는 분 누구시죠? 저는 삼순이인데 지난번에 패널로 참가했었어요. 네, 오늘은 그러면 이제 내담자로 빙의하시려 네. 하셨는데 네. 좀 기대가 되세요? 좀 무섭네요. 빙의를 하려고 하니까. 왜요? 왜 무서워요? 지난번에 라이브 쇼 상담할 때 네. 빙의자분이 너무 빙의가 되셔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인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걱정이 되던데. 뭐 그러면 딱 맞네요. 삼순 씨는 이 스트레스 쌓인 표정을 짓는 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어떤 무거운 사연이라도 본인은 써니하게 전혀 충격 없이 항상 삼순이와 삼돌이의 마음으로 지내실 것 같으니까 그럼 일단 지금부터 라이브 심리 상담쇼 들어갑니다. 사연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만 40세에 접어든 남자아이 둘을 둔 직장인입니다. 검사에서 보이듯이 이유 없는 불안과 걱정, 비사교성,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저의 약점이고 이 문제는 제 스스로도 정확히 자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교성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둥글둥글 원하지 않는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데 늘 완벽할 수가 없어 가끔 실수를 할 때는 작은 실수임에도 좌절감이 크고 혹시 실수를 하였을까봐 늘 불안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괴로운 것은 매달 똑같이 돌아가는 업무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얼마 전부터는 패치워크를 배우러 다니며 취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사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몸이 좀 고단해도 사회복지사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삶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유입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크면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 하고 미루어 두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이렇게 큰 의미를 찾지 못하다 보니 사회복지사로서의 꿈은 더 커져 갑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갈수록 제 사교적이지 못한 성격 때문에 두려움도 커집니다.
WPI 검사 결과와 같은 제 성격으로도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꿈을 접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 할까요? 또 저같이 무슨 일을 하여도 불안하고 만족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의 삶의 가치는 삶의 의미, 행복, 의지력, 책임, 감사입니다. 네. 이 사연 주신 분 네. 진짜 뭔 고민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를 못 돼서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당신의 성격이 본인이 참 불만이어서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건가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낸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해서 네.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은 예전부터 생각하던 사회복지사 쪽으로 가야 될지 만약에 간다면은 제가 잘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일단은 그럼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사가 되면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의미를 찾고 만족을 할까요? 해보지 않아서 모르죠, 잘 그죠?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처음부터 자기가 의미를 못 찾고 하면 할수록 싫다, 괴롭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하는 일이 크게 괴롭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네, 전혀 네. 문제가 없다고 뭐 보니까. 회사 사람들이랑 관계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일도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데 네. 그냥 이렇게 계속하면 되는 건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렇죠.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느낌. 그런데 저 질문은 이 일을 하기 전에 네. 내가 이 일을 이 일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똑같이 별 의미를 못 찾고 반복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냐고요. 몰랐죠. 몰랐죠? 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면 좀 더 의미가 있고 내가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익숙해져서 그냥 매일매일 그건 익숙해져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WPI 프로파일을 보면 로맨티스트의 트러스트 일치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 로맨티스트인데, 그리고 재밌게도 아이디얼리스트가 바닥이고 그 대신 셀프가 엄청 높은 그런 프로파일이거든요. 그리고 릴레이션도 바닥이고. 근데 본인이 아마 WPI 검사 결과를 딱 받아보고 이분이 검사 결과가 참 내 성격을 잘 나타냈구나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검사에서 보이듯이 이유 없는 불안과 걱정, 비사교성,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저의 약점이고 이 문제는 저 스스로도 정확히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야기했죠, 그죠? 네. 네. 그 말은 뭐냐 하면 본인은 항상 뭘 하기 전에 또 뭘 하든 항상 이유 없는 불안, 걱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본인이 희한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그거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이나 걱정이 생기면요, 마치 다른 뭔가를 하면 그것이 의미 있고 그 불안이 없어지고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회복지사가 돼도 또 불안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지나요? 사회복지사가 되면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본인도 벌써 기대를 해요. 몸이 좀 고단해도가 아니라 몸이 왕창 고단해가지고 내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지만 몸이 너무 고단해가지고 병들었어요 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아마 어떻게 되냐 하면
사회복지사를 하면 조금만 지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거나 아니면 호르몬 분비에서 이상이 있어서 종양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뭐 뇌하수체 호르몬이 어쩌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위장장애 위궤양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손발이 저리는 통증을 느끼거나 어깨 주치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편두통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본인 그런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깨 죽지는 아픈 것 같아요. 어깨 축치는 아프세요? 네, 긴장을 좀 하시면서 살긴 하는데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분이요. 현재 직장이 표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현재 직장에서 이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잘 지내고 계세요. 직장 상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사교성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둥글둥글 모나지 않는 대인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분 비교적 잘 지내거든요. 왜냐하면 이 직장이 이미 자기한테 익숙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사실 정작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 또는 자기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은 상당히 커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직장에 같이 있는 분들은 이분이 그냥 뭐 둥글둥글 모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웬만큼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성질을 드러내더라도 그냥 이 직장에서 뭐 그래도 웬만큼 오래 있으셨으니까 잘 수용을 해주는 그런 환경에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얼마 전부터는 패치워크를 배우러 다니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애 둘 키우는 직장 생활하는 엄마가 이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상황이라는 거 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아시겠어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럼 심리적으로는 안정적이면서도 무언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한 것을 사회복지사만 하면 채워질 거라고 믿고 그걸 확인받기 위해 사연을 보냈다는 건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상당히 감수성도 풍부하시고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매달 똑같이 돌아가는 업무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 프로파일 보면 이건 업무에서 프로파일을 삶의 의미를 못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연 주신 분은 기본적으로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제 성격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성격이란 말씀이시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기 힘들어하고 또 자기가 감정적으로 안정되면 막연한 불안이 있으니까 내가 이래도 살아도 되나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나 걱정이 많아지면 질수록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불안과 걱정이 생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패치워크도 배울 수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분이 기본적으로 프로파일 보면 어떤 아이디얼리 성향이 바닥인 상황인 걸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거의 스스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의미 있는 직업,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직업은 의미가 풍부하고 그냥 월급 받으러 다니는 직업은 의미가 풍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분은 사회복지사는 월급도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 지금 회사 다니는 회사하고 비싼 월급을 받고 단지 뭐 이 극빈청 돌보느라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몸이 좀 고단할 거다 이런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할까요? 해본 적. 네,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분이 사회복지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면요,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사회복지센터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이라도 이미 해봤을 거예요. 네, 그러게요. 그게 꿈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분에게서의 사회복지사는 마치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네, 간호사 이런 식의 어떤 이상적이고 멋진 이미지로 자기 자신을 위안하고 또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 새로운 동경하는 어떤 직업이든 역할, 그 의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WPA 검사 결과 같은 제 성격으로도 사회복지사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럼요. 사회복지사 일은요, 어떤 성격이 분들이나 다 하실 수 있었어요. 리얼리스트는 리얼리스트대로, 로맨티스트는 로맨티스트대로, 휴머니스트는 휴머니스트대로, 아이디얼리스트는 아이디얼리스트대로,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대로 다 사회복지사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 이유도 각각 성격마다 틀려요. 리얼리스트는 사회복지사를 왜 할까요? 아이, 그거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돈도 좀 되고 영양가도 있을 수 있고 정부 보조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이네요. 아, 그럼요. 공무원 모드. 공무원 모드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거야. 로맨티스트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남을 도우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게 나의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우리 같이 힘들어요. 그 힘든 거를 저도 같이 또 공감할래요. 그럼 내가 좀 더 내 힘들고 불안한 게 줄어들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그게 뭐 상당히 로맨틱한 그 마음에서 사회복지사 되려고 하는 줄어드나요? 거야. 그렇게 하면?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 힘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로맨티스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근데 힘든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 힘든 게 10배, 100배 정복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얼리성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휴머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니까 어시어시 하니까 내가 뭐 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것도 좋은 일이라니까 더 좋고 남들이 훌륭한 일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뭐 고아원이나 경로원 다니다 보고 악수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이제 그렇죠. 국회의원으로 나갈 수 있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이전트는 사회복지사가 된다 하면 내가 자격증도 따고 또 사회복지 기관도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이 프로젝트도 수주하고 저 프로젝트도 수주하고 이런 게 이제 각자 성향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일을 나름대로 해나가는 방식이죠. 아예 꿈을 접고 현실에 만족하면 살아야 할까요? 로맨티스트가 사회복지사 꿈을 꿈꾸는 걸 접고 자시고 꿈은 잘 안 접혀요. 뭐 종이도 아닌데 뭘 지금 접기는 왜 접어요? 그런데 꿈은 안 접지 마시고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거는 로맨티스트는 현실에 만족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네. 있으니까. 불안하고 만족감이 낮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로맨티스트는
자기가 로맨티스트가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안다면 이게 내가 진짜 불쌍한 사람 또 뭐 심지어는 사회복지사로 동사무소 일하는 거 그건 공무원 일자리 얻는 거 그런 게 내한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약간의 로맨틱한 남들을 도우면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마음이 훨씬 더 뿌듯해질 것 같은 이런 로맨틱한 정서를 내가 충족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목표가 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왜 목표라기보다는 왜 목표는 하려고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사 만약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삶의 가치는 삶의 의미, 행복, 의지력, 책임, 감사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뭘 뜻하냐면요. 이분이 사회복지사 하면 진짜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수없이 다양한 통증과 병을 콜렉트할 가능성이 높고 병이 하나 생기고 힘들 때마다 저 어렵게 힘든 분이 가지는 저 지병을 나도 같이 공유하게 됐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기의 삶의 가치가 삶의 의미, 행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삶의 의미하고 행복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삶의 가치가 의지력이에요. 자기가 삶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강한 의지력만 있으면 내가 이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웃지 말아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근데 이분이 그럼 의지력이 저거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의지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책임감을 느껴. 저 책임감 가졌는데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이 거의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늘 신도들한테 하는 소리. 그럼 너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헌금이라도 많이 해. 그렇지, 이 헌금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테니까. 이러면서 아마 이분은 사회복지사를 꿈꾸면서 끊임없이 아마 주말에 교회에서 헌금은 많이 하실 수는 있겠네. 만약 교회를 다니신다면.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삶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자기의 일상의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일상의 생활에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냥 삶의 의미 그게 없으니까 나는 패치워크라도 배우면 마음의 평화, 안정이 생기고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본인의 사연에 대해 상담을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막연히 누구나 생각했을 때 숭고한 일, 좋은 일을 하면 허전한 것이 가실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꿈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실천하지 않은 나도 모르던 내 마음까지 꿰뚫어 버리다니. 그럼 막연히 좋은 것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자기가 찾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도 낯설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직장에서 아주 좋은 분들이랑 일을 하고 있고 아주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일단 예민하다는 저를 받아주시고 계신다니 좀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고 어휴, 예, 훌륭하세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좀 내가 너무 등이 따지고 편안해서 내 몸을 좀 괴롭히고 싶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놀라운 통찰이에요. 그러게요. 저한테 어떤 노동과 같은 육체적인 그런 거를 좀 해주고 싶었나? 그렇죠. 자기한테 자극을. 사회복지사는 네. 막 이렇게 연탄을 옮기고 이런 이미지로서만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막 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틈에 내가 들어가면은 네. 더 뭔가
저 밝은 미래에 뭔가를 향해서 함께하고 내가 함께할 수 희망의 있지 정글을 않을까? 찾고 이런 예. 환상으로만 생각했던 거를 제가 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렇게 쉽게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수용하시다니 놀라우세요. 그러면서 좀 사회복지사가 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뇌화수체 이상이 오고 갑상선에 종양이 생긴다고 하니 좀 겁이 나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그것도 있어. 모든 분들이 사회복지사 하면 갑상선에 종양이 생기고 위에 궤양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 고통을 호소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많고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막연히 멋있고 좋다라는 환상을 가지는데 구체적인 일 자체는 본인이 가졌던 그 환상과 상당히 큰 갭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상당히 공무원 같은 단순한 문서 처리하고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 자금 나눠주는 본인이 자판기 같은 그런 역할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 규정 따지다 보면 내가 이 짓을 하려고 사회복지사가 됐나 라는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사회복지사가 된 다음에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데 이 복지관도 어쨌든 조직이고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복지관에서 하는 돈 버는 가장 확실한 거는 끊임없이 정부 보조금 타가지고 복지 그렇죠. 프로그램 한다고 네. 그러지만은 일단 복지관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거 복지관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정부 보조금 탄핵이 전쟁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보고서 써내고 그런 일들이 되다 보니까 진짜 이 일이 저 불쌍하고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중간에 지금 복지 코스프레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라는 자괴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간혹 방송에서 보여주는 건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연탄도 나르고 쌀도 나르고 김치도 나르고 배달부예요 사회복지사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뭔가 그 불쌍한 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한테 이 물건 배달해 주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데 진짜 이 사회에서 복지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 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 막상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그거에 대한 엄청난 갈등들을 많이 겪는 일도 있는데 로맨티스트 분들은 그것 때문에 정작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이 본인이 막연히 생각했던 일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 사이에서의 그 괴리감 그것이 엄청난 심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참 제가 많이 듣거든요. 이 사연 보내주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 회사 생활에서 큰 의미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로서의 꿈이 더 커져간다는데 사회복지사를 이분이 많이 하신다면 이분이 별로 없는 그 삶의 의미가 아마 거의 지하층으로 떨어질 정도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는 건 회사 생활을 하느냐 사회복지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잘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본인이 삶의 의미를 찾겠다고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삶의 가치는 저는 삶의 의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심리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내담자분은 계속 웃음이 나오세요? 아니요, 이것은 쓴 웃음이에요. 쓴 웃음이에요. 얼마나 그 웃음이 쓰신가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네. 제가 생각했던 사회복지사는 그냥 조금 막연했던 사회복지사라는 타이틀을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진짜 그 사람들이 왜 그게 뭐 어떤 일이고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다면 이미 했을 것 같아요. 훌륭해요. 패치워크 할 시간에 했을 그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봉사로 네. 본인이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 하고 미뤄왔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기만적 행동인가 이해가 되시죠? 사회복지사, 너는 별로 남아야 해. 절대 나에게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래서 가끔 쳐다보면서 디즈니 같은 환상을 키울 수 있는 상징으로 멀리서 남아줘야 해. 그러니 나는 너 대신 패치워크와 함께 할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여유 있으시고 아주 우아하게 이 생활하시는 소위 말하는 사모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사모님 분들이 항상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황 교수, 그때 교수일 때니까 저도 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하세요. 네, 어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아니,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찾을 데가 없어, 그런 데가. 그 말은 좋은 일이라는 건 그분들은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기부할 기부를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황심수 네. 황심서 이야기는 너무 쏙 빼니까 참 그 소리는 못하고, 아니 그래서 기부를, 그분들의 표현은 자기 기부하고 싶은데, 아니 대부분 뭐 좋은 일 한다고 기부하면 다 중간에 떼먹고 엉뚱한 데 쓰고 그 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혹시 내 돈 기부해서 줬는데 그거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데를 찾아주세요. 제가 아직 그런 데를 못 찾아가지고 기부를 못했어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내가 뭐라고 그래요? 네, 제가 찾아 있으면 말씀드리죠. 황심수 기부하세요 소리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좀 말씀하시기 황심수 기부하라 아니요. 그분들의 심리는 하고 싶지 않은 거. 기부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말로는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왜? 진짜 기부하신 분들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도움을 필요로 할 것 같은, 또는 괜찮다 싶은 활동을 하는데 무조건 그냥 기부하는 거지. 지가 기부해놓고 내가 기부한 것이 제대로 잘 써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 다는 거는, 그거는 MB 대통령이 청계재단 만들어가지고 거기 기부했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에 기부하시는 분들의 심리 상태라는 걸 알고 나서, 저분들은 겉으로 멋있는 말만 하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황심소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기부하고 싶다고 그럴 때는 하다못해 그 기부 받는 데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일에 제대로 안 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들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내가 기부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우리는 계속 엉뚱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뭐 100만 원 기부했든 1000만 원 기부했으면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에서 그걸 제대로 잘 쓰는지 안 쓰는지는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 기부한 거 잘 쓰셨나요? 어디에 쓰셨나요? 그럼 그 조직에서 당신이 기부한 돈은 몇 프로는 여기에 썼고 몇 프로는 여기에 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 훌륭하세요, 수고 많으셨어야 하는데,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한다고 기부를 하는데 사실은 진짜 기부한다는 마음이 아니면 삥 뜯긴다는 마음이었어. 내가 기부를 했더니 유라가 말을 바꿨어. 기부를 했는데 애기 기저귀 사는데 썼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진 심리일 때는 진짜 남을 도운다는 것이 제대로 안 나타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뭐 본인이 사회복지사가 되고 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활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본인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 회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주위 동료 자기를 잘 받아주고 또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부터 먼저 아시면 더욱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매일같이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의미가 뭔지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큰 의미를 못 찾는다, 그래도 못 찾겠다, 그럼 차라리 황심소를 후원하는 거로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또 이 사회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뭔가 삶에 있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주는 이런 황심소 활동에 좀 참여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네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내가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고 싶은 것으로 포장하며 그걸 할 수 없음에 괴로워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건 나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담 로맨에게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오늘 황심소 상담이 안 그래도 힘든 사연자분께 또 다른 통증이 되지 않길 바래요. 네, 참 내담자를 빙의시켰는데도 영 안 되는 거 봐서 황심소에 이 기부하고 후원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그날을 위해, 그리고 헬조선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날까지 황심소는 계속됩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저는 삼순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삼순위로 있는 한 어떻게 이 내담자로 빙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수고하셨어요. 네. 네, 네, 저는 써니입니다. 써니씨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좀 크라우디지 않고 써니한 기분으로 상담에 오늘은 좀 참가하셨어요? 가벼운 기분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가볍게 별 말씀 없으셨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의 이경선, 편집의 박수민이었습니다.